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요즘 코스닥 지수도 1% 가깝게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슈별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떤 섹터를 다뤄볼지 키워드 4가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제약 바이오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금 강보합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88,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현재는 한 87,500원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 상승을 다시 또 이끌고 있거든요. 역시나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이후에 장밋빛 전망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만전자의 꿈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보시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온도차가 좀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투자 의견이 하향되고 있고 매수 의견에서 중립으로 의견이 변경되는 듯 엔비디아 쪽은 조금 주춤하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 의견 목표 주가 11만 원, 12만 원까지 상향되는 등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동안 미국 M7이 오를 때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못 갔잖아요. 이번에는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반도체는 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도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발표가 나온 다음에 원래는 지금 SK 쪽에서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추이도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 하이닉스 쪽은 좀 매도가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아직은 삼성전자 롱을 잡고 그다음에 SK 쪽에 대해서는 약간 숏 포지션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저는 오션 만기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 오션 만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HBM이 없는데 불구하고 레거시 때문에 지금 사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 그게 이제 확인되려면 오션 만기 이후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3분기에 대한 HBM3E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를 더 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제 오션 만기 이후에 삼성전자를 다시 매도하고 하이닉스를 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약간 삼성전자가 그 다음부터 조금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하이닉스의 이제 2분기에 대한 발표 기대감으로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삼성전자 쪽은 오션 만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 이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봤을 때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션 만기 전후로 해서의 외국인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를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되면서 또 강보합권으로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팔면서 오늘도 SK하이닉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권희 대표께도 여쭤볼게요. 반도체 투자 전략 오후장에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없으신 분들은 뭐 시간 가리지 말고 그냥 사시는 게 맞는데 일단 뭐 언제 사냐, 뭘 사느냐 이제 문제일 거죠. 이제 보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의미는 뭐 기대보다 잘 나온 겁니다. 여기는 기대보다 잘 나왔는데 HBM 납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나왔냐 이제 이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레거시 반도체가 돌아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SSD라든지 랜드 쪽은 뭐 업황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 이제 D램 쪽이 여전히 좀 약하긴 한데 D램도 이게 지금 HBM을 만들기 위해서 D램 라인들을 좀 죽이고 HBM 라인들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죠. 양사 모두. 그러다 보니까 D램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급이 준다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D램이 엄청나게 지금 업황이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급을 줄여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반도체 D램이나 D램 쪽은 여전히 호황은 아니다. 이제 뭐 여전히 D램 중에 HBM만 호황인 거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연초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주가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조금 부담이 없어 보이는 것뿐이지 여전히 저는 주가의 나중에 퍼포먼스는 SK하이닉스가 더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꾸준히 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8월에 콜콜을 통과할지 안 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벤트도 좀 남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향은 좀 쉬고 삼성전자 향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조금 이따 다다음 주 정도에 나올 텐데 그거 나오고 나면 또 분위기 또 반전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좋았으면 SK 하이닉스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더 갈 것 같다라고 우리 이건희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HBM만이 그래도 호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HBM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HBM 시장에 절대 강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이제 바로 한미 반도체가 오늘 공시를 통해서 2026년까지 매출 2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미 반도체는 한 1%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HBM의 대장주 한미 반도체 근거 있는 이런 목표일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건희 대표님 말씀해 주실게요. 이게 지금 뭐 사실 곽동신 부회장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기사들을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쭉 보시면 앞으로의 그 26년까지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장비, 그다음에 공장을 지금 더 늘려서 장비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HBM4, 4E까지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향후에 이 패키징 관련된 것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2.5D 패키징까지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뭐 2.5D 빅다이 TC 본더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벌써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년까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럼 한미반도체가 다른 장비주들과 왜 이렇게 차별화돼서 지금 15조, 16조, 15조 8천억인데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글로벌 탑 10 안에 드는 장비 회사가 됐죠. 그 얘기는 메인 장비 회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 뭐 세정, 그다음에 세척, 그다음에 검사, 다른 주요 장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본 공정을 뭐 핵심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지금 한미반도체가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다. 그만큼 그렇게 보시면 지금 가격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조정 잘 받았다. 앞으로 여기서 10만 원 더 갈 수 있으니까 사십시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의견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더 갈 것 같다. 지금도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신규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한미 반도체 오늘 조정 매수 기회인가요? 그럼요. 저도 똑같이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도 약간 고객사가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거 외에 지금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로드맵을 보더라도 지금 내후년도까지 다 이미 나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저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 쪽에서 뭔가 삼원화 지금 하나 쪽이랑 이제 유럽 쪽에 대한 기업들이 삼원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발주 물량이 얼만큼 들어갈 것이냐가 가장 큰 리스크라면 약간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소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결국 한미는 다시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한미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2조 원 매출 목표를 달성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저희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밸류업 기대감으로 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3,000P의 마지막 퍼즐을 지금 자동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증권사 고액 자산가, 그러니까 평균 잔액 10억 원 이상 되는 고액 자산가들이 지난주에 지금 현대차를 정말 많이 담았거든요. 순매수 1위 종목을 기록했는데 또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현대차도 실적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실적 어떻게 보실까요?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결국 삼성전자가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었습니다. 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환효과가 들어갔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도 환효과가 좀 어느 정도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고가 라인대 30만 원대에 대한 도전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려왔을 때 매수가 고액 자산가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것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융업종으로 봤을 때도 밸류 프로그램 봤을 때 결국 이제 배당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좀 좋은 점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차를 사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일정을 본다면 8월 달에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달 인베스터 데이가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인도 IPO가 있고 인도 IPO 끝나고 나게 되면 내년도에 한 번 더 주주환원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주주환원 기대감이 2번이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 현대차 그룹사들은 자동차 판매량보다는 주주환원 기대감과 인도 IPO 이후에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쪽은 지금 완성차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부품사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께도 여쭤볼게요. 네. 현대차 비롯해서 이런 자동차 대형주들은 잘 가는데 부품주들은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좀 조정받으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거든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한 2% 가까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북미 EV 비중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부품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형님이 잘 나가는데 동생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현대모비스는 기업의 이제 승계 문제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얼만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유선 회장이 이제 뭐 그 그룹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 정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현대모비스 주가는 올라가면 안 되죠. 현대 그 정유선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가는 자꾸 눌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그룹차 그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환출자 구조에서 자유롭지만 또 정인선 부회장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좋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조정 시 현대글로비스를 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 그냥 현대기아 사시거나 아니면 저 부품주 중에 그냥 화신이나 아니면 뭐 성우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 SL 이런 종목들 사시는 게 조금 더 속편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어떻게든 결론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이 뭐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면 결국엔 글로비스 주가를 띄우면서 글로비스가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를 부양할 의지를 자꾸 주겠죠. 그러면 이모저모로 정인선 부회장 입장에서는 현금도 생기고 그다음에 주가도 올라가면 합병할 때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글로비스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올랐다가 최근에 좀 급등했다가 좀 쉬고 있죠. 어제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쉬고 있는데 조금 더 쉬면 뭐 충분히 더 사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잘 가면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주들도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승계 문제가 있는 현대모비스보다는 부품주 안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25만 7,5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약간의 조정세를 보이면서 한 2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고요. 빠르게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반짝 갭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다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수급이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 같은데 오후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제약바이오주 좀 죽은 건가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제약바이오는 죽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약간 눌림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굉장히 컸던 영향 때문에 약간 저번 주에 미리 올라왔었고 사실 지금 종목들만 보더라도 깨지고 있는 종목이 없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고점 자리에서 멈춰져 있고 알테오젠 이외에도 지난주에 올라왔었던 뭐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들을 잠깐 보더라도 뭐 차트상 봤을 때
때 전혀 깨지는 거 없이 잘 눌림목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라는 지금 전망치가 더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있는 이제 종목들이 약간 좀 퍼짐이 나타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 같은 경우 일정상 봤을 때 내일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의회에 참석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CPI와 금요일 날 PPI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앞두고서 코스피가 조금 쉬어가고 다른 종목도 약간 순환매가 돌려지는 그런 장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에서 어차피 금융주가 약세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번 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쉬고 저번 주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순환매다라고 본다면 전 이번에 눌려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다라고 보여지니까 만약에 제약바이오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조정을 한 4일 정도까지 지켜봤다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건희 대표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제약 바이오 조금 윗골이 달았는데 지금 눌림목 구간도 충분히 그럼 공략 가능하고 추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좀 종목마다 좀 다를 텐데 일단 그 키워드를 좀 아셔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전반적으로 뭐 허접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갖고 계시면서 왜 내 건 안 올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예, 키워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본인이 갖고 있는 게 ADC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제형 변경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은 뭐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 같이 조만간에 이제 허가가 나올 수 있는 라이센스 아웃을 이미 한 게 허가가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빅 워드가 있죠. 비만 치료제. 근데 비만 치료제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종목들이 너도 나도 뭐 다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펩트론이고요. 그 외에 이제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은 일부 있지만 사실은 좀 변죽을 올리는 종목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종목 안 되니까 그 종목 안에서 좀 보시면 되고 조정 시 다 매수 관점입니다.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뭐 알테오젠, 니가캔바이오, 뭐 펩트론, ABL 바이오, 뭐 한올바이오 파마,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 정도 되겠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빨리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의 수급이 아니라 2차 전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솔루션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최악으로 나왔죠. 최악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바닥이다 이러고 지금 올린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2차 전지가 좀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제약 바이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레포트 안에 잘 보면서 확실한 모멘텀을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목 중에서 하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알테오젠이 지난 거래일에 또 급등 마감했습니다. 단독 제품 테르가제가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또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윗골이 달고 음봉 전환하면서 현재는 한 2.69%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바이오의 대장주 알테오젠이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줘야 다른 종목들 분위기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오늘 아침에 좀 들었다가 좀 빠지긴 하는데 알테오젠 흔히 나오는 일이고요. 특정 창구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오면 좀 빠지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많이 사면 좀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 창구는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 지금 테르가제 허가 나왔는데 주가가 왜 이러냐 뉴스에 판 것 같기도 하지만 히알루론이다제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히알루론산을 이제 분해하는 건데 디아제가 이제 뒤에가 붙으면 소화 효소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분해하는 이런 능력으로 S제형을 만든 건데 결국에는 그냥 알테오젠 테르가제의 향후 성장성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단독 의약품으로 냈기 때문에 여기저기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다. 특히 이제 필러 많이 맞으시는 분들은 이거 필요하실 겁니다. 예, 필러로 오히려 좀 녹여주는 제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이제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국내에서가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글로벌 진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이가람 매니저께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제약 바이오 종목도 이렇게 눌림목을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이건희 대표께서도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들을 좀 옥석을 가려봐야 되나요? 눈에 띄는 특징주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약바이오는 그 기업이 정확하게 어떤 임상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섹터라서 맞아요. 저는 좀 사실 일정으로 놓고 보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던 알테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대해서 FDA 승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본다면, 이제 오스코텍과 유한양행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8월 달에 기대감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오스코텍과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저는 눌림목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없다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을 조금 더 공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달 모멘텀이 생기는데요. 10월달에 이제 보로노위가 또 있습니다. 보로노위가 VRN11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10월달에 중간 발표 나올 게 있어서 보로노위 같은 경우도 눌리게 되면 10월달 기대감이 있으니까 10월달 보면서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아스텐 캐모이라는 종목도 10월달에 이제 임상이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10월달에 대한 기대감인 거니까 8월달과 9월달 정도에 눌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놓고서 보시면은 아마 이제 뭔가 매매를 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난 저 제약바이오가 뭐 하는 건지 몰라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저처럼 그냥 일정 놓고서 기대감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게 제약바이오니까요. 제약바이오들은 내용을 모른다면 저처럼 일정이라도 아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 제가 알려드린 요 4종목 정도는 항상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옥석 가릴 만한 포인트로 일정을 꼽아주셨고요. 그 일정이 있는 종목으로 유한양행, 오스코텍, 보로노이, 코아스템 캐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지금 전력 전선 쪽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LS 일렉트릭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고, 또 재룡전기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전력 전선주들 보면 크게 윗골이 많이 달지 않고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압기 전선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다시 눈여겨봐도 괜찮을지 우리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선 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변압기 기기 쪽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선은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변압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튀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고압 케이블 만드는 뭐 LS라든지 LS 전선이죠. LS라든지 뭐 대한전선 정도가 그나마 좀 많이 빠지면 접근은 가능해 볼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LS 일렉트릭 뭐 그다음에 현대에너지,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냐면, 사실은 이 중소형 변압기를 만드는데 중소형 변압기가 태양광 발전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태양광 프로젝트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압기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딸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재룡전기, 그다음에 이 HD 현대 일렉트릭 빠지는 날 보면 또 급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질 때 겁먹지 마시고 사시면 된다. 앞으로 2년에서 한 6년은 계속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 우리나라한테 엄청 열렸다고 지금 얘기 막 하잖아요. 네. 미국 마켓세어에 지금 한 2점 몇 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1%가 더 늘면 또 어마어마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미국을 다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마켓시어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1%에서 2%로 올라왔다. 이제 2에서 3%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생쇼 오프닝 때 12시 부에서 지금 전력 기자재, 전력 설비 쪽이 수출 효자 산업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파이가 더 커지길 한번 기대해보면서 또 한 가지 호재 소식이 더 있습니다. 변압기 제조업체 산일전기가 이번 주부터 지금 기관 수요 예측을 실시하는데, 비교 기업으로 지금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몸값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산일전기도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전력기기 섹터의 전망, 수급 이쪽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신규 IPO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평가받을 때, 고평가받게 되면 그 유사 기업들도 같이 재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룡전기도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LS 일렉트릭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일정 봤을 때도 지금 산일전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번에 좋은 IPO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는 결국 좋아질 거다
본다라고 보여져서 결국은 전력기 섹터를 좋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짧게 여쭤볼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 예, 매수에는 좀 너무 올라와 있는 거 말씀드리니까 다들 못 사시는 것 같아서 바닥에 있는 거 오랜만에 HPSP 말씀드리겠고요. 전공정 관련돼서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TSMC양으로 납품을 많이 할 걸로 보여서 지금 사시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공략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오늘은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편입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벤트성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 LS 일렉트릭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건희 대표께서는 HPSP 매수해놓은 종목, 이가람 매니저는 LS 일렉트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